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멘토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팅창에 홍콩 증시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 홍콩이 지금 4% 거의 5%가량 항생지수 하락하고 있거든요. 당장 시장에서 지금 얘기되는 거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결정되면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환율 시장이 이제 달러하고 페그제다 보니까 환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시장의 위험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홍콩의 하락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면서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오르고 있고요. 조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두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거든요. 체크 포인트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권희 멘토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미국 시장이 이제 사실은 뭐 오랜만에 좀 상승다운 상승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도 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라간 포인트가 사실은 기업 실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연준의 스탠스 이제 연준 의원들이 금요일날 마지막 발언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향후의 금리를 이제 11월 달에 0.75, 뭐 그다음에 12월 달에 0.75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달에는 0.5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 속도 조절을 좀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품을 수 있는 네. 발언들을 일부 위원들이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좀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S&P 500 기업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번 주에 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뭐 아실 만한 회사들, 뭐 알파벳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MS, 그다음에 네네.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쭉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블랙아웃 기간이라 사실 연준 위원들은 발언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업 실적에 좀 집중해야 되는 한 주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 실적에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염정 멘토는 투심이 좀 살아난 걸로 보십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 초반에는 상승세 이어갔는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상승하는 날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또 매도하는 짧게라도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개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도 투심을 억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다소 좀 완화적인 좀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그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68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 재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차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네. 자금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지금 회사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다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좀 아쉬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상승 추세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2200선 코스피는 지켜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상방은 지금 한 달 네네. 이상 막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3분기 실적이라든지 개별 종목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대형주 중심의 시장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에서 이제 실적에 맞춰서 여기에 주목하자, 뭐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이건 멘토께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러면 현대차는 이미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여러 충당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이번 주 보면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삼성 SDI, 하나솔루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3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얼마나 기대치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네네. 그게 아마 가이던스보다 잘 나오냐 못 나오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쪽은 이미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조 미만으로 이제 10조대로 이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30% 이상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상 발표가 되더라도 생각보다 이제 그 가이던스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추가 하락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어닝서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 날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실적 발표니까 오늘인 거죠? 예. 오늘 발표가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염정 멘토는 이 일정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반도체 쪽이라든지 다른 뭐 전기전자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컨센을 상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봐야 될 실적 섹터는 일단 2차 전지라든지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저도 같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 지금 뭐 예상되는 실적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거나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지금 전반적인 추세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는 부분은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의 앞으로 3분기에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적 성장세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조금 오릅니다. 1,440원을 재돌파하고요. 홍콩 증시도 지금 5%까지 낙폭을 좀 키우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상승폭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불안하네요. 오후 2시가 뭐 약간 약속의 2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웃긴데 2시가 넘어가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2시까지 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뭐 또 계속 얘기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건설 증권주 유동성 지원 소식이 안도. 일단은 오늘은 안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속해서 시장을 안도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주 사실은 롯데건설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롯데건설은 상장사는 아니죠. 근데 대주주가 이제 롯데케미칼이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건희 멘토부터 좀 건설주, 증권주 얘기 좀 할까요? 일단 뭐 지금 채권 시장의 문제는 아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다들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 결국에는 강원도에서 시작했던 이 채권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마디 했던 그 발언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방채에 대한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 결국엔 이제 지방이 보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결국엔 그 다음에 이제 더 공기업이라든지 사기업은 더 이제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뭐 미달이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큰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뀔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제 회사채가 사실 더 걱정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사들은 더 없이 이제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뭐 차환이 되고 차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신규 발행이 안 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엔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본시장 쪽으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증환펀드 이제 체한펀드죠. 정확히는 50조 플러스 알파를 뭐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네. 여러 이제 증권사들이나 건설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가 사실 오히려 지금 다시 또 이제 지금은 다시 무너지고 있는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오히려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아직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주식 시장보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주식하시는 분들도 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국가의 그 금융위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채권시장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 들어온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칫 어떻게 보면 살아날 판을 걷고 있던 금융시장에다가 김진태 도지사가 지급 보증 안 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돌을 하나 던진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진태 도지사가 그 의사결정을 한 거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는 돌릴 수 있는 거죠. 다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발표한 게 아주 시장이 민감할 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뒤흔들어 버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로 이제 아까 롯데건설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염정민 토께서는 지난주에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건설주하고 증권주들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크 관리를 저희가 좀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리스크 관리가 시작되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올해 연초 대비해서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뭐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사실 뭐 일정 부분 안도감으로 24%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와 좀 직접적인 어떤 앞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좀 타격을 좀 강하게 받았다가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건설주 일단은 이런 지금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건설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 조달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제 PF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지금 흔들림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이제 증권사라든지 그리고 뭐 은행 지주라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증권사 또는 보험주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불안의 요소로 인해서 네.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는 관련된 기업들, 건설부터 시작해서 증권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염정민 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그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이 지금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은 상장 기업들에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워낙 채권 금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 뭐 이런 데들도 좀 이렇게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 그런 데들도 투자에 유의를 좀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네옴시티 저희가 뽑았는데요. 수주전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방안을 하네 안 하네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었는데 다시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원 멘토님. 예. 일단 뭐 지금 네옴시티 관련돼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저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부터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보면 너무 이제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오늘 성신양해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갑자기 왜 시멘트주가 이렇게 올라가나 이제 봤더니 사실은 성신양해가 이쪽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 있는 레미콘 뭐 공급이라든지 유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계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빈살만의 뭐 방안이 취소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쪽을 좀 깊이 좀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 일부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지금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결국에 이제 이게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기업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장관이 가서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사우디가 결국에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실세인 빈살만의 세자가 결국에는 그 왕세자가 결국에는 다 이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염정 멘토께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 역시도 네옴시티에 네. 대한 어떤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의 성격의 종목들이 사실은 좀 이유와 사실 걸맞지 않게 좀 너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뭐 관련해서 시멘트주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시멘트 종목들도 사실 오늘 상승폭을 키웠다가 일정 부분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멘트 업계 자체에 대한 지금 좀 고질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왜 시멘트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시멘트 산업 자체가 워낙에 재고 부담에 대한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유연탄 가격은 실제로 사실은 뭐 작년 평균치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조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전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 30% 이상 올랐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 높아지고 있고 지금 수익성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시멘트주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을 또 쉽게 반납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유동성, 좀 더 그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테마로 지금 시멘트가 좀 오른 느낌이어서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시멘트주가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향후에는 더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좀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시멘트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저희가 시멘트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멘토께서는 만약에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저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멘트 말고 어디를 보는 게 도리어 더 낫겠습니까? 뭐 그나마 좀 종목을 좀 찾아본다고 네네. 하면 사실은 뭐 지금 건설사가 PF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나마 1차에 이제 터널 관련된 프로젝트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한 기업은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 두 회사밖에 없고요. 사실 보면 그 회사들 중심으로 오히려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보실 거면 차라리 그 두 회사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 뭐 테마 성격 있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보이긴 하지만 저는 실제적으로는 관심을 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건설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둔화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시각 역시도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염정 팀장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 서로 약간은 갈리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멘토께서도 그나마 본다면 건설주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그 표현의 속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결국에는 백신 가격을 올리겠다. 화이자가 이제 백신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코로나19 백신이죠. 그러니까 모더나의 주가도 강했고 이게 이제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오를지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멘토하고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보면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신규 바이러스 백신 관련돼서 가격을 이제 기존보다 4배,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맞았던 백신 같은 경우는 한 30불 정도로 이제 정부에서 구입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110에서 한 130불 정도로 해서 지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기존보다 한 4배 정도 상승된다라는 부분인데 이러면 결국엔 백신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백신을 사용하는 양이 점점 줄었기 때문에 양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같이 이제 뭐 위탁 네네. 판매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새로 개발한 백신, 뭐 신규 백신 같은 경우도 좀 비싸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그런 전망 때문에 오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이제 코로나의 향후 행보가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뭐 감염자는 여전히 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치명률이 워낙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관심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사실 이쪽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뭐 단기성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좀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다 올릴 때 SK바이오사이언스 안 올리고 있으면 시장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겨울에 이제 재유행 가능성이 그 바이러스들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또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거든요. 염정맨 토께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팩트를 얘기하면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간 실적 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너무 집중을 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에 반영이 되길 기대를 했지만 사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이 한 대략적으로 한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그에 훨씬 못하는 약간 10분의 1 정도밖에 네. 매출액에 반영을 못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코로나 백신을 추가적으로 맞는다라고 지금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긴 하지만 맞는다고 한다면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맞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미지수일 수 있고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접음으로써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기존의 본업에 대한 부분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타이밍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본업이었던 독감 백신에 대한 부분은 2년 동안 사실 그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졌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서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녹십자 쪽으로 이제 겨울에 독감 백신에 대한 부분이 물량이 많이 뺏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세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빠르게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재정비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으니까요. 백신주 말고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진단키트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젠이라든지 SD바이오센서라든지 이제 거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것 같은 주식들인데 이 주식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유행하면 조금 그래도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재유행을 기대하면서 갖고 네. 있기에는 사실은 좀 불안한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들이 현금 먼저 특히 이제 진단 기업 중에 대표적인 시젠이라든지 SD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뭐 수젠텍도 있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 보면 대부분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눈에 네네. 딱 들어오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이 회사들이 이 진단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가 더 관건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지금 뭐 미리 사서 보초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정맨 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단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뭐 지금 코로나 네. 백신에 대한 수요 자체도 워낙에 좀 급감했다라고 할 수 있고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자금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영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그렇다 할 뚜렷한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못 되고 있고 네. 기업들의 투자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니까 지금은 일단 좀 답보 상태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뭐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고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력보다는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한 종목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뽑아놓은 마지막 이슈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 중에
조금 주주들을 힘들게 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저희가 뭐 진에어, SPC, 코롱 티슈진 이렇게 했는데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여부 오늘 또 다시 결정이 나오죠. 이 부분이 있을 테고요. 진에어는 자금 조달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SPC는 뭐 지난주부터 있었던 안전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죠.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성함을 계속 잘못 불렀습니다. 이권희 멘토인데 제가 이희권 멘토라고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이권희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같은 회사라 뭐 괜찮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면 뭐 진에어 같은 경우 보면 뭐 자본 잠식 우려, 뭐 4분기에 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진에어는 모회사가 그나마 이제 대한항공이어서 그나마 좀 뭐 기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연구체 발행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사실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지켜보니까 지금 워낙 뭐 킹달러라든지 고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실 이 비행기 회사들이 뭐 항공회사들이 비행기를 다 소유해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또 리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다 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환율이 높을수록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항공의 이제 증편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동남아 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뭐 중국 노선, 일본 노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확충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를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당분간 항공주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가 좀 뭐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또 자금 또 조달 문제까지 또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네네. 주주분들은 조금 다 이제 뭐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주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SPC 삼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문제도 보면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죠.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뭐 뉴스에 안 나오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주 접하는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뭐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잦아들기 전까지는 이 회사 주식은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주주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신라젠이 재상장 됐다라고 하면 사실 코오롱 티슈진도 재상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상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한번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염정 멘토께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SPC 뭐 삼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좀 피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먹는 거 관련돼서는 사실 되게 민감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남양유업 사태라든지 그를 통해서 주가가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한 50% 정도가 식재료에 대한 부분, 뭐 제빵이라든지 식품 소재에 대한 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에 이제 2분기에는 뭐 포켓퐁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리고 이렇게 사실 식음료에 대한 부분은 대체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만약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지도 기업의 네네. 이미지뿐 아니고 실제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 항공주가 워낙에 지금 좀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LCC 항공사들의 자본 잠식에 대한 문제가 워낙에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항공주에 대한 뭐 접근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대형주의 뭐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패 여부는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LCC 진에어가 저렇게 자본 잠식까지 갈 정도로 어렵다라면 다른 데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요. 제주항공이 그래도 지난번에 유상증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항공은 그래도 조금 그런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유상증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돈 가지고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겨서 네. 또 한 번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유상증자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주가는 조금 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엔 이제 전방 산업이 얼마나 이제 본업이 얼마나 좋아지냐의 문제겠죠. 이제 결국엔 지금 소비자들은 사실은 비행기를 타려면 굉장히 비싸게 타야 되는데
항공사들은 사실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양쪽 다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항공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멘토께서는 앞서 아까 코롱 티슈즈는 어떻게 예상하셨죠? 상장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상장 유지가 되는 부분은 사실 오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 역시도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네네. 이제 상장 다시 거래 재개가 됨으로 인해서 코롱 티슈즈 역시도 일단 저도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매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라젠 같은 경우를 좀 유의하시면서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 재개가 되면 시장에서 관심을 확 받는 상황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신라젠에서 저희가 좀 봤었죠. 워낙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량도 많고요. 주가도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